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유류분하고 조금 틀린 친생자 관계의 부존재 확인의 소송에 대해서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서 판결을 받은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여기, 여자가 있고, 여기 이렇게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게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또 남자가 있었습니다.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자녀가 있었어요. 그 자녀를 낳은 상태에서 이제 아버님하고 이 전처하고 혼인을 했습니다. 혼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 자녀를 이쪽으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관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는 이 자녀는 이 전처의 다른 남자와 사이에서 난 자녀인데 가족관계 등록부상에 의하면 이 아버지의 자녀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 아버지가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이혼을 하고, 이것도 이제 현재 어머니죠. 어머니하고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본인이 태어났죠. 이렇게 보면 이 아버지는 이 가족관계 등록부상에 여기 자녀 1명 있고 2명 이렇게 있는 게 되고, 그 배우자는 현재 어머니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아버님이 사망을 했습니다. 아버님이 사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상속재산이 문제가 됩니다. 상속재산이 문제가 되는데 협의분할을 하려면 협의분할이죠.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이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이 자녀 실제로는 아버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자녀가 아닌데 이혼하면서 이제 데려갔겠죠, 이 여자가. 아니면 이 남자가 키워줄 수도 있고. 이 상태에서 이 자녀는 자기가 아버지의 자녀로 있으니, 돌아가신 아버님의 자녀로 있으니까 당연히 상속권을 주장을 합니다. 상속권을 주장합니다. 상속권을 주장하게 되니까 원래는 진정한 상속인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상속권을 주장을 하니까 여기서 이제 친생자 부존재를 넣습니다. 친생자 부존재 확인이죠. 확인의 소를 이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이 친생자 부존재 확인에서는 이 아버지와 이 자녀 간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확인을 받아서 이걸 끊어버리는 겁니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아버지의 그 가족관계 등록에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상속인은 이렇게 남게 되죠. 어머니하고 본인하고.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상속분이 있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그거는. 그래서 사실 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에서는 대부분 어머니와 자녀 간의 친생자도 있고, 아버지와 자녀 간의 친생자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상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제 피상속인이 사망하시게 되면 그때 누가 상속인이냐, 상속재산 어떻게 나누냐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 그때 이제 이런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해서로 이해서 상속인을 날려버리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녀가 순수하게 자기가 자녀가 아닌 걸 인정을 하고 도장을 찍어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다. 권리를 찾으려고 자기 한 푼도 안 생기는데 그걸 도장을 찍어주지 리가 없죠. 자, 대충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사건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냐? 저희는 실제로 출생신고를 했어요, 아버지가.
이건 이제 기본 증명서를 보면 나옵니다. 예, 기본 증명서를 보면 예, 누가 출생 신고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 이 출생 신고가 나중에 입양의 효력에 예, 시초가 됩니다. 두 번째, 실제로 친자가 아닌데 그 자기의 친자처럼 출생 신고를 하면 무효입니다. 원래 허위의 출생 신고니까. 근데 실제로 그 같이 동거하면서 예, 양육을 하고 예, 마치 그 대외적으로도 이 자녀인 것처럼 예, 생활 관계를 유지했다면, 그리고 이 관계가 만 15세까지 유지가 됐다면 예, 입양의 효과가 있는 걸로 봅니다. 입양의 효력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자녀를 자신의 자녀가 아닌 사람을 자신의 자녀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고 같이 동거하면서 만 15세까지 키워주면 예, 그리고 서로 간에 특별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예, 입양의 효력을 인정해 줍니다.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게 되면 모든 것은 친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습니다. 다만 하나 예, 파양할 수 있는 것 외에는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근데 이 파양은 또 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망한 사람만은 파양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자신의 자녀가 아닌 애를 키워서 15세까지 키워줬다. 이러면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런 파양이 안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보면 이 어머니가 있었고 아버지가 있었는데 여기 이제 그 혼외자 여기 또 이제 제 여자가 따로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자녀를 이쪽으로 입적을 시켰어요. 이 어머니가 이 자녀와 파양을 했습니다. 예, 호적에서 끊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결국 이 어머니의 재산은 이제 유일한 자녀한테 이제 그 상속이 되게 되겠죠. 나중에는 예. 이걸 염려해서 어머니가 이 자녀, 자신의 호적으로 입적된 이 자녀한테 파양을 해가지고 파양을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만약에 사망한 다음에 신생계를 넣으면 안 됩니다. 이게 파양이 안 됩니다. 사망한 사람한테 파양이 안 됩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과연 입양의 효력이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이거죠, 이거.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결론은 주민등록은 예, 잠깐 같이 있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친생자 관계 부전자 소송은 이렇게 됩니다. 이 출생신고를 한 아버지, 예. 아버지와 양자, 예. 양자 간에 친자 관계가 성립하느냐. 예. 원고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증명을 하면 끝입니다. 입양의 효력이 있다는 것은 소송을 당한 피고가 주장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 내가 아버지의 친자 아닌 건 맞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생각했고 만 15세까지 아버지하고 살면서 아버지의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그렇게 남들도 나를 아버지의 아들로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대외적으로도 부자지간이라는 부녀지간이라는 관계가 있었다. 15세까지. 그거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예. 이게 이제 피고 소송을 당한 양자. 예. 양자의 입증 책임입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결국 이 피고가 이거를 입증을 못했어요. 예. 입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건 항변사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항변사유입니다. 친자 아닌 건 맞다. 그러니까 원고는 그렇죠. 너 우리 아버지 친자 아니다. 유전자 검사하니까 맞다. 그러면 원고는 그걸 끝입니다. 그럼 피고가 그러죠. 아니다. 내가 친자하는 건 맞지만 나는 양자다. 그 아버지하고 만 15세까지 같이 살았다. 동거부양을 했다. 아버지가 나를. 그리고 이런 증거를 냅니다. 말만으로는 안 되고. 예. 아버지와 같이 여행 간 사진, 같이 가족사진 찍은 거, 이런 것들. 예. 그리고 생활기록부. 이런 거를 이제 제출하면서 예. 증명을 합니다. 근데 이 증명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증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증명이 안 되면 예, 파양이
그 입양 효력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됐어요. 예.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네, 입증이 안 됐어요. 입증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네, 입양의 효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상속인의 자격이 없게 됩니다. 박탈됩니다. 아버지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말소되니까 상속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예. 현재 1심이 끝난 상태고, 예. 지금 만약 이 상태로 소송이 확정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버지의 재산은 친자, 그 아버지가 아버지 계시고 어머니 계시고 여기 전처가 있고 또 남자가 있는데 요 사이에서 산 자녀가 일로 들어왔죠. 여기로 들어왔고 여기 내가 본인이 있고 이 상태에서 이제 원래는 이제 이렇게 외관적으로 보면 이렇게 상속인인데 이제 친상관계 부존재 확인에 대해서 승소를 하면 이렇게 없어집니다. 없어지죠. 이렇게 됩니다. 상속이 2명이 되죠. 그러면 요 나머지 이 말소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양자는 호적이 말소됩니다. 왜냐면 이게 부여 설명인데 자신의 출생 신고를 한 사람과 친생자 관계의 부존재로 호적이 끊어져 버리면 이 자체가 호적이 말소됩니다. 그러니까 무적자가 되죠. 무적자가 되니까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가 따릅니다. 성분 창설을 하는가, 가족관계 등록부 창설을 하게 되고, 생모가 살아 계시면 뭐 출생 신고를 해가지고 다시 뭐 가족관계 등록부를 만들다든가 뭐 이런 이제 절차가 진행됩니다. 뭐 이런 절차는 이제 그 생모가 있느냐, 살아 있느냐, 생모를 알고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전부 달라집니다. 아무튼 무적자가 됩니다. 아주 곤란한 느낌입니다. 이 사람. 왜냐면 이제 주민등록 반납해야 되고 호적 자체가 사라져 버리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 친생자 관계 부존재 소는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 상속화가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해소가 문제되진 않아요. 언제 문제되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입양의 효력을 갖고 다툴 때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문제가 된다면, 상속재산이 있다면 입양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갖고 다투게 되는데, 사실 그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이 15세, 양자가 15세는 이전은 굉장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10년, 20년, 10년,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있었던 일을 증명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더구나 아버지하고 양부하고 15세까지 확실하게 살았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아사무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했던 거지만 한 7년 정도 같이 동거한 경우. 이혼하면서 이제 딸을 전처가 데려갔죠. 이런 경우는 이거를 입양의 효과가 있다고 볼 것이냐 없다고 볼 것이냐는 게 굉장히 첨예하게 들어갑니다. 아까 같은 경우도 쉽게 설명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소송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실질적인 소송은. 왜냐하면 주민등록이 아버지와 같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출생신고를 굉장히 늦게 했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 기록이 없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5세까지 동거인데, 만 15세까지 동거하고 있는 건데, 10살, 이때 출생신고를 합니다. 그럼 불과 5년밖에 안 돼요, 이게. 그럼 이전은 누구하고 살았냐? 이게 기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추정을 할 것이냐? 라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1년 살았다. 그러면 이게 같이 동거한 게 입증이 되면 11년 사는 겁니다, 11년. 근데 어머니하고 이혼하는 바람에 갔다. 과연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문제예요.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 어머니하고 이혼하는 거에도 아버지하고 계속 연락하고 살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입양협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뭐 어느 정도 살다가 헤어진 경우는 입양의 효과에서 첨예하게 데려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스스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상속을 전문하는 변호사분이랑 가서 상담 받아보시고 나서 결정을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뭐 합당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상속 재산이 이제 결정되기 때문에 상속이 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결정되기 때문에 그 양자가 친부하고 그 양부하고 어느 정도 같이 동거 생활을 했다면 그 친생자 부존재 사건에 있어서는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꼭 저희한테 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 상속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복잡해요. 저희도 장담할 수 없는 것들이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군데 정도 병원 사무실 30만 원, 상담이 10만 원이니까 30만 원 버리는 생각하시고 상담 받아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고 제가 경험상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되겠더라고요. 오늘은 그 지난주에 받은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사건에 대한 판결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뭐 어김없이도 제가 여기 하면서 그 전화번호를 넣어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뭐 궁금한 게 추가로 뭐 이거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면 답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날 잡아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